우리가 균형 잡힌 시선이 참 중요한데요. 균형 잡힌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뻔한 일이 있죠. 뻔한 일이라는 것은 병드는 것은 뻔한 일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또 죽는 것도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나만 즐기면 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병듦도 대비하지 않고 늙음도 대비하지 않고 죽음도 대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나 병들어 늙을 거야 죽을 거야 또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하면 또 역시 이제 현재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사이에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겠죠. 너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집착해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도 안 되죠.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며칠째 계속 얘기하는데요. 기후위기도 뻔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뻔한 일인 것처럼 이제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나올 거예요. 상해 쪽에 그 태풍이 얼마나 그 비를 많이 내리고 하는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후위기 계속 나오고 있죠.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비도 해야 되는 뻔한 앞으로 이제 다가올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도 울산도 500mm 내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해요. 10년 이내 아마 반드시 내릴 거야 아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죠? 뻔한 일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넉넉고 있으면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은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잘 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지금 그냥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크게 대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처한 위기가 그만큼이나 거대한 위기가 있죠. 인구위기죠. 인구위기는 어느 나라든 인구 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0.84명, 2021년도 이렇게 출산율이 0.84명이에요. 작년부터 이제 순수하게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작년 10,000명 정도 줄었어요. 2019년 하반기부터 인구가 좀 이제 줄기 시작했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1년에 죽는 사람이 한 30만에서 33만 명, 27만에서 33만 명 사이에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생아 수가 2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태어났던 때는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100만 명씩까지 태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그 중후반이 넘으면서 90만, 80만 뭐 그것이 심각하기까지는 이제 심각해진 것은 2000년대가 넘은 거죠. 2000년도가 그때쯤에 한 70만 명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70만 명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도 2000년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학교에서도 좀 줄긴 해도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었는데요. 2003년, 4년이 되면서 64만 명 이렇게 또 떨어져요. 그것이 지금은 27만 명. 몇 년 전만 해도 35만 명, 33만 명 이랬는데 지금 27만 명인 거죠.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10,000명이 줄었지만 점점 줄게 되겠죠. 우리나라 5,100만 명이 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점점 줄겠는데 인구가 점점 줄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플레가 문제예요, 디플레가 문제예요 했을 때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성장이잖아요, 성장. 개인은 이제 개인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개인은 이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일이 많죠. 50대가 넘으면 55세 이후로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 1년 수입이 점점 줄게 되기 때문에 개인은 55세, 60세 이후로는 점점 이렇게 그 마이너스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 그거는 좀 다른 거죠. 국가는 최소한 3% 이상 성장은 나와야지 우리가 그나마 살만하다. 근데 2% 이하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아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러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고통이 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디플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겪는 것은 엄청 큰 괴로움에 처하게 돼요.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문제예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빨리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이 더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일본의 인구 출산율은 1.3이에요. 우리나라는 0.84예요. 1.3이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죠? 북한은 1.98 정도 돼요. 2에 가깝죠. 1.8에서 2 사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북한은 그래도 좀 낫네. 그렇다고 인구가 안전한 건 아니죠. 이제 2.1이나 이 정도 돼야지 균형이 딱 맞게 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북한은 좀 인구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될 줄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느는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말하면 바로 대답할 거예요. 세계는 인구가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네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계 인구는 늘고 있다고. 지금 80억 명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 20, 30년이 되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0억 명이 될 거고요. 2050년, 60년 되면 120억 명이 될 수, 나중에 2100년이 되면 150억 명이 될 수도 있다. 인구는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인구 증가가 심한 나라들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저하될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제일 빨리 느는 나라는 니제르라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5.98 아니다. 6.98인가 보다. 7의 수렴을 해요. 7. 그러면 이제 7 정도라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이 7명이 평균이다. 아이 7명이 평균이다. 야, 우리 아버지 세대도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5.에서 6, 5에서 6 정도 됐을 텐데 니제르, 말리, 차드 이런 나라들은 다 5가 넘어요. 나이지리아도 5가 넘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디 나라지?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죠? 니제르 처음 들어봤지? 차드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말리는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 말라리아 같은 거 같아가지고 말리는 이게 그래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사하라 사막이 있어. 말리, 니제르, 차드 이 나라들은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아니 세상에 사하라 사막은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혹독하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를 왜 이렇게 많이 낳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텔레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합뉴스나 이제 YTN 대표 보면 한 번씩 광고가 나오잖아. 아프리카 아이들 굶주리고 병들고 이렇게 이런데 사하라 사막 이렇게 거기서 기부를 좀 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얘들 아니야? 근데 출산율이 6, 7 뭐 이렇게 한다는 좀 이상하다. 정말. 아프리카의 나라가 55개가 있는데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55개가 있는데 인구가 13억 명 정도 돼요. 아프리카 전체 다 하면.
뭐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아시아에 비하면 아시아는 40억 명이에요. 40억. 인도하고 중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구가 2억 5천만이 넘었어요. 나이지리아가 2억 5천만 명. 근데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죠.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는 이제 어느 나라죠?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왜 대답을 못해요? 알면서 어느 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죠, 중국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다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말하려고 하다가 이제 인도가 추월했나? 모르는데 인도의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서 등록된 인구는 아직 중국이 더 많을지 모르나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인도가 더 많을 것 같다. 이 말은 인도는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이다. 지금 중국 인도가 14억 명이라 하잖아요. 네, 출산율이 중국은 1.6 정도 돼요. 해마다 이제 앞으로 줄어간다. 아직은 줄진 않지만 이제 곧 있으면 줄어간다는 거죠. 인도는 2.5 정도 돼요. 2가 넘어요. 그럼 인도는 계속 인구가 더 늘어나죠. 지금 이제 출산율이 좀 적어져서 2점 얼마지. 인도는 진짜 이렇게 나라 크기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뭐 우리나라보다는 크지만 진짜 인도에 가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제가 이렇게 90년대 후반부터 인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9억 명 이랬거든. 8억 명, 9억 명 이런. 지금 13억 8천만 명 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도 1억 가까이 되고요. 이디오피아 같은 데도 1억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뭐 이집트, 이디오피아 다 4.0이 넘어요. 출산율이. 콩고 뭐 이제 심지어 마다가스카르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다가스카르가 기후 위기 때문에 사막화가 돼가고 있다고. 마다가스카르 중부 중남부가. 그래서 마다가스카르가 지금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출산율이 3.78인가 그래요.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이제 사하라 사막도 뭐 6점 뭐 이러더니 야, 참 어렵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느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참 다행인 게 50년대, 60년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경제도 성장을 했어요. 이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일자리가 구하기가 비교적 쉬웠어요. 물론 그때도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자리라 해봐야 이제 월급 50만 원, 60만 원 겨우 많이 받으면 100만 원 좀 넘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수준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나 우리가 경제가 팽창했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났죠. 70년대, 80년대는 더욱더 일자리가 더 늘어났고요. 인구 증가 대비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래도 행복한 거죠. 그런데 뭐 니제르, 말리, 차르, 뭐 이디오피아, 이집트, 뭐 이런 콩고 뭐 이런 나라, 이제 앙골라 뭐 다 이제 다 5점대 막 이런 찍는 나라들인데, 자, 이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직격탄은 선진국도 다 코로나를 맞았지만 선진국은 돈을 많이 풀어서 국가에서 계속 그 양적 완화를 해서 많은 돈을 풀어서 미국 같은 데는 회복이 엄청 빠르잖아요. 경기 회복이 엄청 빨라. 그래서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 어쩐다 뭐 그런 말 막 나돌고 있는데 이 후진국들은 이렇게 특히 인구가 증가하고 후진국들은 겨우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이집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경기 충격에 코로나 충격을 더 심하게 받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코로나 충격을 더 심하게 받았어요. 야, 그렇게 인구는 늘어가는데 그럼 경제 상황은 더 나빠져.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헐벗은 아이들이 없어요.
뭐 다들 복스러워. 뭐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지 참 부럽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그 아프리카 이쪽 아이들은 참 거기도 역시 인구 증가 대비 나라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응을 하려고 노력은 하죠. 정치인들이 1년에 수조씩 그 저출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후 위기를 인지를 해서 그걸 대비를 해야 되겠죠. 국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인구 위기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사실 정치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면 기후 위기나 인구 위기를 나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후 위기 때문에 울산시는 태화 강둑을 높여라 라고 이제 5m 높여라 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사실 치수 공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에 이제 20조 원을 넘게 들여가지고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그때 4대강 사업을 할 때 좀 강둑 좀 높여주시지. 새로운 SOC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죠. 그 말고도 뭐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이 많은 대안들이 필요한데요. 또 이제 이렇게 그 인구 위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인구는 뭐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문제는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게죠. 이제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더 현상이 먼저 왔거든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제 40대, 50대 중에 결혼 안 한 비율이 30%, 25% 이상 돼요. 남자, 여자 해서 남자가 좀 더 높던가 그래. 25%, 30% 아이들이 아니지 이제. 40대, 50대면 아이들이 아니잖아. 결혼 안 한 게 30%나 아니 25%라는 거는 4명 중에 1명이 결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아예 그러면 이제 성관계도 안 했나? 출가를 할 것이지 그러면은 자 그것이 우리나라도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 연세가 조금 많은 이제 부모님은 한 50대, 60대 이런 부모님은 60대겠네요. 이런 부모님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해요? 우리 딸 언제 결혼해? 이거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곧 있으면 25% 이상이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치수 발표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요. 통계청에 가면 있을라나? 몇 프로가 결혼을 아직 40대가 안 했는지. 곧 있으면 25%, 30%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와 같은 분위기가 되면 출산율도 0.84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당면한 문제예요. 내 아이만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친구 아이도 친구의 아이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역시 이혼율도 뭐 많이 늘어서 돌싱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돌싱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할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은 남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때는 벅적지껄했는데 이제 이혼을 시키려니까. 그래서 막 마음에 막 분노 이런 게 막 이런 분들은 많은데 이제 지나간 세대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들 그냥 다시 돌아왔어. 하면서 이제 우리 딸도 다시 돌아왔어. 애까지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해야지 되는 여러분들도 인구 위기의 일상화가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막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20년 전에야 이혼한 당사자도 말을 못하고 다녔거든요. 부모님은 더욱더 못하고.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일부러 드러내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좀 가볍게 생각을 해서 뭐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뭐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안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됐는지 10년 됐는데 아직 아이를 안 가져. 가만 보니까 둘이 지금 갖기 싫다고 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임이라서 안 되면 뭐 그거야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가지려고 해. 그래도 울산에 이제 이쪽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좀 줄어요. 그 별로 없어요. 오히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제 난린 부부가 지방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대체로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열에 한 쌍 정도는 최대한 몇 년을 버티고 안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냥 계속해서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게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혼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안 가질 수도 있고,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이게요, 이제 예전에는 이 출산율이 5점, 4점, 5점 이렇게 할 때는요, 그냥 한밤 자기만 하면 아이 들었어요. 추세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추세가 아이가 점점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래 되니까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인공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뭐 수정관 뭐 이런 거에 노력을 해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만큼 시대가 이제, 그것은 뭐 건강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추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추세 영향도 커요. 그래서 뭐 기후 위기, 인구 위기가 이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죠. 제사 문제도 이제 인구 위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제사를 안 받으려 하는 것은 문화가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인구가 점점 줄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손을 반드시 낳아야 돼. 핏줄을 이어야 돼.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요? 핏줄을 이어서 내 핏줄이 그 다음 핏줄 대대손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여러분들 정도면 대대손손을 잊은 지 조금 됐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더더욱 대대손손이 아니죠. 그것들도 문화가 변하는 것도 있고 인구가 변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자, 인구 변화는 그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가 더 앞으로는 더 충격이 클 수도 있죠. 기후위기도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해결을 하는 것은 이제 정치가 잘 서면, 정치인들이 좋은 제도를 잘 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잘 만들고 어떤 체제를 이제 만드는 게 정치니까요. 경제를 아무리 부흥하려고 해도 정치 체제가 잘 이렇게 좋지 않으면, 체계가 잘 서 있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나라들, 뭐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이제 빈곤 국가 이런 나라들을 가만 보면 독재가 심해서 경제가 이렇게 특히 남미의 이런 나라들이죠. 대부분 정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제적 위기가 정치 문제로 생기는 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고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울산도 이렇게
발전이 정체되고 위기가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울산시장과 울산의 국회의원들 문제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울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큰 문제지만 우리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전라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하고 이쪽 지역들이 다 망했거든요. 전라도 지역도 망하고 경상도 지역도 망했어. 왜 망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수도권이 아니니까 망한 이유도 있지만 이쪽들은 수십 년 동안 한 당에서 다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책을 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자기 당 사이에서만 잘나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 중앙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유명한 국회의원들 보면 경북의 국회의원들, 경남의 거의 없어요. 우리 김기현만 겨우 가가지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지역에 무슨 국회의원이 뭐 한다는 거 봤어요? 잘 없어요. 다 서울, 경기도 지역 이쪽 사람들이 많이 하지. 무능해서 그래. 무능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발전들, 울산의 발전들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으로는 그래서 투표나 이런 것들을 좋은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게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경제적 자유죠.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죠. 기후 위기를 생각을 하고 인구 위기를 대비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경제적 자유도 지금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도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까지 하려면 좀 이야기가 기니까요. 지금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그만할게요.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들을 만은 한가요, 근데? 괜찮아요? 네.